영국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경이로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 철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한 영국 소년이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입학시험에서 워낙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여 채점관들 사이에서는 혹시 시험지가 부당하게 교체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출제기관에까지 문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실화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옥스퍼드 대학교 입학시험장. 에단 싱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극도로 긴장된 숨소리만이 감지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수험생들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시험지를 뒤집어 마지막 문항부터 살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 감독관이 다급하게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시험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에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험지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즉시. 하지만 에단은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감독관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곧주 감독관을 호출했으며 곧이어 3명의 교수가 에단의 자리를 에워쌌습니다. 시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싱클레어 군.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시험지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면 퇴실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이미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글로 변환된 영어 단어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에단은 시간을 1년 전 2023년 12월로 돌이켜봅니다. 맨체스터의 우중충한 날씨는 마치 그의 마음 상태와 흡사했습니다. 세인트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그는 또다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책을 벽에 던지며 소리치자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바닥에 흩어졌고 페이지들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단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고 형태를 변형시키며 서로 뒤엉켰습니다. P가 D처럼 보이고 F가 가어처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응시했지만 에단은 그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그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난독증은 그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알파벳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위치를 바꾸거나 좌우가 뒤바뀌어 보였고 B와 D, P와 Q가 도저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을 읽는데 30분이 소요되었고 읽고 난 후에도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대법관이었습니다. 싱클레어 가문은 3대째 법조인을 배출한 명문가였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누나 소피아도 모두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당연히 에단 역시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아버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에단, 오늘 저녁 가족회의가 있다. 반드시 참석하길.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에단,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개선이 없으면 특수학교로 전학시킬 거다. 싱클레어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킬 수는 없어. 아버지, 충분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개인 교사들, 최신 치료법, 모든 것을 시도했잖니. 하지만 너는 여전히 책 한 권 읽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셨고
오직 누나 소피아만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손목에 칼날을 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피아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그의 손에서 면도칼을 빼앗고 그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마. 제발 내 동생을 잃을 순 없어. 그는 누나의 품에서 생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좌절과 분노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누나는 그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한 동양인 남성이 한국어로 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이 그의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손목에 감긴 붕대가 가려워 극적이다가 옆자리 동양인 남성이 읽고 있는 논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글자든 보는 순간 글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형태가 변했을 텐데 그 한글이라는 문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글자들이 뭔가요? 처음 보는 문자인데. 남성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의학 논문을 번역한 건데 가끔 한글로 읽는 게 더 편해서요. 한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그리고 점들이 조화롭게 배열된 모양이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어 알파벳처럼 좌우가 바뀌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싱클레어.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글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정신과 상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난독증으로 인한 2차적 트라우마. 의사는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이미 그런 치료들을 수없이 받아봤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니 아까 그 남성이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인지학과 교수예요. 옥스퍼드라는 단어에 에다는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아까 한글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특별했어요. 혹시 난독증이 있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표정을 읽은 김민철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의 붕대, 정신과 진료, 그리고 글자를 보는 특별한 시선. 제 조카도 난독증이 있어서 잘 알아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글자가 고정되어 보인 건 처음이에요. 김민철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번 와 보실래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피아 누나는 반대했습니다. 에단, 또 헛된 희망을 가지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료를 시도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에단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죽기로 결심했던 목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지만 결코 학생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김민철 교수의 연구실은 책, 에단, 무슨 책이야? 누나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그를 데리러 와준 누나는 그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한글 교재야. 오늘 만난 김민철 교수님이 주신 거야?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아. 누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에단. 오늘 병원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아버지. 의사가 뭐래?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민철 교수와의 만남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기억해라, 에단.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역사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종대왕. 600년 전의 왕이 만든 문자가 2023년에 영국 소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그는 학교에 가는 대신 몰래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김민철 교수와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에단, 잘 왔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연구실은 어제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한글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음부터 배워볼게요. 이건 기억이에요. 김민철 교수가 천천히 발음하자 그도 따라했습니다. 기억. 좋아요.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교수님은 입모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억 소리를 낼 때 혀가 목구멍 쪽에서 막히죠? 이 글자는 바로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이라니요. 다음은 니은이에요. 니은은 노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위신몸에 닿죠. 그 모양 그대로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는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알파벳처럼 임의적인 기호가 아니라 모든 글자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음을 배워볼까요? 한글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어요. 천지인이요. 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을 나타내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죠. 김민철 교수님은 알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밝은 소리 아가 되죠.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설명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요. 일주일 동안의 집중 수업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에단, 혹시 이것 좀 읽어볼래요? 김민철 교수가 칠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기역과 아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가. 정확해요. 당신은 첫 번째 한글 단어를 읽은 거예요. 그가 글자를 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읽어봐요. 니은과 아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나. 훌륭해요. 에단, 당신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루퍼트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루퍼트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가 항상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에단, 여기서 뭐 해? 아, 그냥 옥스퍼드 구경이라도 온 거야? 어차피 넌 여기 못 오잖아. 루퍼트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널 난독증 환자라고 옥스퍼드에 받아주겠어? 책도 못 읽는 바보를.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글을 읽었다는 자신감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루퍼트, 1년 후에 보자. 내가 여기 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루퍼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단 싱클레어가 옥스퍼드에? 얘가 우주비 행사가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그는 방문을 잠그고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글자를 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단, 저녁은 먹었니?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공부하느라 저녁 먹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한글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이상한 글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뭐니?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요.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제 눈에 또렷이 보여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글자가 보인다고? 네. 봐요. 이건 엄마라고 쓴 거예요. 첫 줄에 쓴 엄마라는 글자를 보며 어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에단이가 드디어. 그날 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도 한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전날 배운 글자들을 복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 사자 차카타파. 놀랍게도 모든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글자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한글 교재를 펼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얘야, 에단이 이상한 그림책 보고 있어? 누군가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모르니까요.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엇은 선생님이 칠판에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분석해 볼 거예요. 평소 같으면 칠판의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긴 했지만 한글을 떠올리니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이 Shall I compare it to a summer's day? 라고 영어로 쓴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해 봤습니다. Should I compare it to a summer's day? 놀랍게도 영어 단어들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방과 후 그는 다시 김민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에단, 표정이 밝네요. 좋은 일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실험을 해볼까요? 화면에는 뇌 스캔 이미지가 떴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이에요. 주로 좌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죠. 다음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난독증 환자의 뇌예요. 보세요. 언어 영역의 활동이 불규칙하고 산만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마치 고장난 전구처럼 깜빡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걸 봐요. 세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이건 한글을 배운 난독증 환자의 뇌예요. 제 이전 연구 대상자였죠. 놀랍게도 뇌 활동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가 난독증 환자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죠. 그럼 저도, 네. 에단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 피읍피읍과 비읍비읍, 미음미음은 모두 입술 소리인데 공기의 세기만 달라요. 김민철 교수가 직접 발음해 보이자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입모양에서 나오는 다른 소리들이었죠. 이런 체계성이 난독증 환자의 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이던 언어가 갑자기 논리적 체계로 인식되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알파벳도 조금씩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왜 이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김민철 교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제 조카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심한 난독증이 있었죠. 영어는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한글을 가르쳐 주셨대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한글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김민철 교수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버드 의대생이에요. 한글로 영어를 극복한 거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죠. 싱클레어 판사님, 에단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은 서재로 들어갔고 그는 문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근 에단의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요. 혹시 어떤 특별한 치료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외국 문자를 공부하더니 외국 문자요? 한글이라던가 한국 문자라고 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싱클레어 판사님, 혹시 에단이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난독증이 갑자기 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험에서 확실히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떠난 후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에단, 정말로 내 실력으로 수학 문제를 푼 거니? 네, 아버지. 그 한글이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글자가 보여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한글로 영어 문장 전체를 음차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퀵 브라운 팍스 점프스 오버 더 레이지 도그라고 영어로 쓴 문장을 한글로 적어놓고 읽으니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김민철 교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단. 이제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분해해서 외워봐요. 예를 들어 뷰티풀은 뷰티풀이 아니라 티, 풀로 나눠서요. 각 음절을 한글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 단어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복잡한 영어 단어들이 한글 블록으로 나뉘자 외우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낭독하라고 시켰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단. 방금 내가 읽은 거니? 피엇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선생님.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이야.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루퍼트가 다가왔습니다. 에단. 정말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한글을 배우고 있어?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
루퍼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사흘 전 김민철 교수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단. 이걸 받아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모든 페이지에 격려의 말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자신을 믿어라.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험 볼 때 긴장되면 이걸 봐요. 한글을 보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교수님, 대단. 당신은 특별해요.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시험 이틀 전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동안 정리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든 과목의 중요 내용을 한글로 음차해 놓은 노트였습니다. 포토신서시스,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 파이, 3141, 592, 놀랍게도 한글로 적어놓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새벽 3시, 누나 소피아가 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잤어? 누나. 잠이 안 와. 누나는 그의 옆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 이상한 글자들이 너를 바꿔놓았구나. 누나는 믿어. 당연하지.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야. 누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대단. 내일 시험이 어떻든 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이미 내 한계를 극복한 거야? 시험 당일 아침, 그는 김민철 교수가 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대단. 부담 갖지 마라. 최선을 다하면 돼. 처음으로 아버지가 성적이 아닌 노력을 언급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마지막 암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 시험은 수학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교수의 수첩을 꺼내 할 수 있다는 한글을 보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니 숫자와 기호들이 예전처럼 춤추지 않았습니다. 한글 학습으로 단련된 그의 뇌가 그것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었죠. 첫 번째 문제를 머릿속으로 3x-7x 플러스 2 이퀄 0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해법이 보였습니다. 근의 공식을 적용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펜이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독해 지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발췌한 구절이었죠. 한글로 버소프트 왓 라이트 스루 용더 윈도우 브레이크? 라고 머릿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의미가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통해 비친다는 로미오의 독백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셰익스피어를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루퍼트를 만났습니다. 내단 시험 어땠어? 괜찮았어. 넌.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근데 너 정말 다 풀었어. 응. 한글 덕분에 문제가 잘 보였어. 루퍼트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의 조롱은 사라졌습니다. 오후 시험은 과학이었습니다. 생물 문제에서 광합성 과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가 한글로 정리해둔 내용이었습니다.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한글로 엽록체, 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전체 과정이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평소 같았으면 연도와 사건들이 뒤죽박죽 섞여 아무것도 쓰지 못했을 텐데 한글로 정리한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
히틀러, 나치즘, 레벤스라움, BBC 기자였습니다. 싱클레어 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큰 뉴스가 될 것 같네요. 혹시 한글을 써볼 수 있나요? 그는 종이에 희망이라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한글이 제게 준 선물이죠. 기자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단.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실망할 수도. 아버지. 전 제가 한 일을 알아요. 결과가 어떻든 전 이미 변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에단이다. 비켜봐. 에단이 왔어. 학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과를 궁금해했죠. 게시판에 다가가 그의 이름 에단 싱클레어를 찾았습니다. 그 옆에 적힌 점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학 89점, 영어 85점, 과학 92점, 역사 87점. 총점 400점 만점에 353점. 학년 12등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에단이 12등이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단. 돌아보니 루퍼트가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해서. 루퍼트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루퍼트. 나도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원한다면. 정말. 나도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물론이야. 한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그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틀렸다. 넌 결코 포기하지 않았구나. 싱클레어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야. 소피아 누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옥스퍼드 준비해야겠네. 그날 밤 김민철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에단. 축하해요. 당신의 성공이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과 용기가 만든 기적이죠. 그런데 에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함께 연구 논문을 써보는 게 어때요? 한글을 통한 난독증 극복 사례라는 주제로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죽음을 생각했던 소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의 기적,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한 소년. 아침부터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모여들었고 교장 선생님은 긴급 전교조회를 소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의 에단 싱클레어 학생이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에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에단 학생이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실력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단상으로 올라가자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김민철 교수가 준 수첩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단 싱클레어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변화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피어슨 선생님이 임의로 고른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오만과 편견이었죠.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읽어보렴. 그는 책을 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글을 떠올린 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독신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이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그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 단락, 두 단락. 읽기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퍼트였습니다.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에단이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피어슨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30년 교직 생활 중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에단, 한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는 준비해온 한글 차트를 꺼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어졌죠. 칠판에 기역, 이은, 아 등을 크게 적었습니다. 이 규칙적인 구조가 제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방식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글자가 더 이상 춤추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난독증 학생들도 한글을 배우면 나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다고 믿어요. 실제로 김민철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죠. 김민철 교수가 들어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김민철입니다. 에단의 사례는 제 10년 연구의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김민철 교수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난독증 환자의 시각 처리 과정을 안정화시킵니다. 이것은 뇌 스캔으로도 확인됐죠. 화면에 그의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언어 처리 영역이 훨씬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단처럼 심한 난독증을 가진 학생이 단기간에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나도 한글 배우고 싶어. 정말 대단해. 우리 동생도 난독증이 있는데. 그날 오후 BBC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앉으니 긴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병원에서 우연히 김민철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한글을 처음 봤는데 다른 글자들과 달리 움직이지 않았죠. 시청자들을 위해 한글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는 준비한 보드에 희망, 기적, 꿈 같은 단어들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죽고 싶었던 소년에서 꿈을 꾸는 학생이 됐죠. 진행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에단 군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난독증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난독증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싱클레어 군, 당신의 이야기가 수많은 난독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김민철 교수와 함께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글 입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그가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 에단입니다. 루퍼트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한글을 배울 거예요. 이 특별한 문자가 여러분의 숨겨진 능력을 깨워줄 겁니다. 칠판에 기억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기억이라고 읽어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에단 선배, 저도 난독증이 있어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가 겪었던 절망이 그 아이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럼요. 저를 봐요. 불가능은 없어요.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죠.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참여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에밀리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처럼 심한 난독증으로 자퇴를 고려하던 아이였는데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동화책을 끝까지 읽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어느 날 김민철 교수가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단, 이걸 봐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역사 자료예요. 낡은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뭔데요? 세종실록의 일부예요. 한글 창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부분이죠. 김민철 교수가 중요한 대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글자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글자가 어지러이 보여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구절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세종대왕이 난독증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글자가 어지러이 보인다는 표현은 난독증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김민철 교수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연구진 중에 문자맹이였다가 한글로 글을 깨친 학자가 있었대요. 정말요? 청산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글자가 춤을 추듯 움직여 한문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 창제 과정에 참여하면서 글을 읽게 됐다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난독증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가요? 아마도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발견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민철 교수와 그는 세종대왕과 난독증,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의도라는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당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역사적 기록을 결합하면 획기적인 연구가 될 거예요. 그는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긴 학술 논문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 유명한 구절 뒤에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글자의 형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이를 불쌍히 여겨. 즉시 김민철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로 난독증을 고려했다는 증거를. 다음 날 그들의 발견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600년 전 난독증을 이해했나? 한글 창제에 숨겨진 비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에단 학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세종대왕 등을 참배하는 장면을 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인생이 바뀐 영국 소년, 기적의 주인공 에단. 부담스러웠지만 이 모든 관심이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종대왕릉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동상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600년 전 이분이 만든 문자가 2023년에 영국 소년을 구했다니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고맙네. 우리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줄 미처 몰랐어.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특별했던 것은 한글 박물관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한글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죽고 싶던 소년이 꿈을 꾸게 됐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고통받는 세계의 학생들에게 한글을 전파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배운 학생에서 한글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에 가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김민철 교수처럼 한글과 난독증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창밖의 구름이 한글 이응처럼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 문화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 학생들에게 동양 문자를 강요한다는 내용이었죠. 에단, 이거 봐. 루퍼트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권 학생에게 한글 교육이 적절한가? 일시적 효과일 뿐 장기적 부작용 우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배워야 하나요? 이상한 실험에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한글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다른 학생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건 아닐까? 김민철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에단, 모든 혁신은 저항에 부딪혀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당신이 구한 학생들을 생각해봐요. 에밀리, 그리고 다른 아이들. 그들에게 당신은 희망이에요. 맞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교장 선생님께 요청했습니다. 비판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2주 후 학교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싱클레어입니다. 적대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담담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영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더 잘 읽기 위한 도구입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동양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칠판에 디퍼컬티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이 단어를 난독증 학생이 보면 글자들이 뒤섞여 보입니다. D가 B로, F가 P로 보이죠. 그리고 옆에 디피컬티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음차하면 각 음절이 명확한 블록으로 구분됩니다. 이 시각적 안정성이 난독증 학생의 뇌를 도와주는 거예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구조를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서론, 개인적 경험, 본론 1, 한글과의 만남, 본론 2, 변화의 과정, 본론 3, 사회적 영향, 결론, 혁신의 가치. 펜이 종이 위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6개월 전 나는 자살을 생각하던 난독증 학생이었다. 오늘 나는 변화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이라는 증거로 이 에세이를 쓴다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글쓰기가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 시험이었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었는데 한글 학습으로 단련된 패턴 인식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각 데이터를 한글 블록처럼 구조화해서 보니 관계성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시험장 밖에서 루퍼트를 만났습니다. 에단, 너도 시험 보러 왔구나. 루퍼트. 너도. 응. 내 덕분이야. 한글 배운 후로 성적이 엄청 올랐거든. 루퍼트가 그를 조롱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같은 시험장에서 만났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오후 시험은 면접이었습니다. 3명의 교수님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습니다. 싱클레어 군,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왜 옥스퍼드여야 하나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제 꿈은 언어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글이 저를 구했듯이 저도 언어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옥스퍼드는 그 꿈을 실현할 최고의 장소입니다. 만약 불합격한다면 다시 도전할 겁니다. 한글을 배우며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지를 뒤집어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때로는 마지막 문제부터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제 뇌가 남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저의 일부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지금 이 종이를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교수님이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집중해서 보니 문장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글로 변환하며 읽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싱클레어 씨, 옥스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게 합격입니다. 싱클레어 군. 당신 같은 특별한 학생을 기다려왔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어땠어? 그의 표정을 본 누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설마 합격한 거야? 고개를 끄덕이자 가족들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옥스퍼드에. 그날 저녁 김민철 교수와 축하 만찬을 했습니다. 에단, 이제 시작이에요. 옥스퍼드에서 더 큰 꿈을 펼치세요. 교수님,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글의 힘과 당신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죠. 창밖을 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한글의 이응처럼 보였습니다. 1년 전 죽음을 생각했던 소녀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식 합격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축하 인사로 이미 결과를 알았죠. 그 일주일 동안 그는 한글 수업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합격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단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학생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우 18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드디어 발표일,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부에 합격하셨습니다. 언어학부 합격.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0년간 영어 에세이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 에세이 부문 10년 내 최고 점수라니.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난독증 소년 옥스퍼드 입학시험 최고 점수, 한글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에단 싱클레어, 희망의 아이콘. 집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싱클레어 군, 소감 한 말씀. 한글 교육을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정신이 없었지만 이 모든 관심이 더 많은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에단 싱클레어가 옥스퍼드의 역대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전교생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특별한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축하 서신이 왔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에단 학생.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세종대왕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에단 싱클레어 학생을 올해의 세종대왕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외국인 최초 수상이었죠. 일주일 후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 상을 한글로 새 삶을 얻은 제가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첫 공식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사랑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영국 소년을 구했습니다. 장래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단 씨.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한국의 난독증 환자예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대학에 다녀요.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한국인과 영국인이 아닌 같은 아픔을 극복한 동지로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옥스퍼드 입학 전까지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김민철 교수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난독증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단.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김민철 교수의 말씀대로 곧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의 첫 졸업식이었습니다. 30명의 난독증 학생들이 석 달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난독증의 포로가 아닙니다. 한글이 준 날개로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졸업생 대표로 나선 12살 소녀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에단 선생님, 이제 저도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어요. 엄마가 기적이라고 부르셨어요. 부모님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희망을 주셨어요. 에단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그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뉴욕의 운 본부에서도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언어가 치유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난독증 치료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입니다. 이 보물을 통해 우리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연 후 유네스코에서 한글 난독증 프로그램을 공식 지원한 며칠 전에는 테드 강연 영상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구한 한국 알파벳. 댓글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제 딸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글 난독증 센터 설립. 김민철 교수와 함께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단,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 창밖을 보니 옥스퍼드의 봄이 한창입니다. 1년 반 전 죽고 싶었던 소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기적이 그의 삶을 바꿨고 이제는 그 기적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제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글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김민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영국 소년 에단 싱클레어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난독증으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했던 소년이 한글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기적 같은 실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2023년 영국 소년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에단 싱클레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선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현재 에단 싱클레어는 옥스퍼드 입학을 앞두고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한글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은 이미 수만 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난독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